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일 3부 여러분들께 정치 뉴스 말고 국제 뉴스라든지 아니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뉴스 꼭 전해드리는, 그것도 아주 간략하고 상큼하고 저희가 아주 요약해서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상큼하고 간결하게 여러분께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눈 많이 왔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러니까 이 남쪽보다는 북쪽의 한반도의 북쪽에 눈이 더 많이 오죠. 근데 제가 북한을 2번 일 때문에 간 적이 있어요. 네. 한 번은 일 때문이고 한 번은 아닌데, 그 가족들하고 그때 개성 관광 있을 때인데 북한을 2번 들어왔었는데 그때 2번 다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가 눈이 좀 많이 왔었어요. 그때는 그 일 때문에 간 건데, 근데 눈이 좀 많이 왔는데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차도의 눈을 치워요? 인도의 눈을 치워요? 먼저. 차도부터 치우죠. 북한은 반대더라고. 인도에 있는 눈을 차도로 밀어요. 그게 벌써 10몇 년 된 얘기인데.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차가 안 다녀서 그렇거든요. 그러네요. 야, 근데 진짜, 근데 오늘 진짜 눈 온 거 보니까 이건 뭐 오늘만 20cm 왔을 거래 아마? 제 주변에는 오다가 와이퍼가 부러져서 그 눈을 못 이기고 그래서 차를 버리고 출근한 사람도 있었고요. 길에 그냥 와이퍼 없이는 못 간다 하고. 당연하죠. 네, 그리고 뭐 저도 오늘 뭐 새벽에 재난영화 한 편 찍으면서 출근하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 오늘 출근길에 너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눈이 엄청 왔는데 첫눈인데 이렇게 눈이 올 수가 있나 싶은 정도로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7년 만에 11월에 최고 적설량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공식적인 적설 일최심 적설이라고 해서 하루 중에 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를 일최심 적설이라고 한대요. 더 내려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내려도 뭐예요? 더 내려도 눈이 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이 쌓인 적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서울이 오늘 16.5cm를 서울 기상관측소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오전 7시에 16.5cm가 이제 최고 기록이었는데요. 일체심 적설 기록이 원래 1972년 11월 28일에 12.4cm가 최고였는데 이걸 이제 경신을 해낸 겁니다. 그리고 뭐 일최심 이런 거 떠나서 눈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보면 지금 관악구는 뭐 거의 30cm 가까이 온 것 같고요. 성북구, 강북구 이런 것도 20cm 넘게 눈이 쌓였습니다. 이야.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나 강원도 쪽에서도 뭐 20cm 이상 눈이 내려서 쌓였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첫눈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많이 왔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 이 함지적선택 이거 되게 중요해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늘 굉장히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하철이 그럼 또 엄청 혼잡했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대중교통 이용해 달라라고 이제 권고가 어제부터 사실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하철을 탑승하시려고 차를 두고 가셨을 것 같은데 폭설로 이 열차 출고도 늦어지면서 지하철이 또 지연 운행이 됐고 평소보다 지하철을 타려는 승객들이 좀 많이 몰리면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에서는 이 러시아워로 더 많은 차량을 배차하는 시간을 30분 연장했고요. 지금 퇴근길도 사실 많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버스나 지하철 등 지금 집중 배차 시간을 6시부터 8시인데 원래 그걸 30분 연장해서 8시 반까지 배차를 더 늘려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뿐 아니라 뭐 항공기도 수십 편 결항되거나 지연이 됐고 뱃길도 지금 많은 곳 끊기면서 종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사고가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인명피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차량 전복되고 가로수 쓰러지고 뭐 교통사고 아이고. 뭐 잇따르고 굉장히 많은 사고들이 보고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 차량 5대가 충돌을 해서 한 명이 결국에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일이 있었는데요. 눈길에 미끄러진 제네시스 승용차를 25톤 화물차가 뒤따르다가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아반떼 승용차가 들이받고 하면서 연쇄추돌 사고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양평의 한 농가에서는 제설 작업을 하던 80대가 비닐하우스가 무너져서 안전사고로 숨지는 그런 일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는 무너졌어요? 네. 지금 패널이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행인 3명이 또 사상을 입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참. 아니 이게 눈무게 더군다나 오늘이 굉장히 습한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습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죠. 이게 무게가 굉장히 나거든요. 그렇대요. 이거 참. 근데 문제는 내일도 눈이 오죠. 진짜 걱정돼요, 저. 아니 이거 진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내일 눈이 오면 오늘 오는 눈은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덜 추워서 녹았는데 이 녹은 게 밤에 얼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얼은 상태에서 그 위에 눈이 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내일 오전까지도 전국에 눈 혹은 비가 예보가 돼 있는데 서울시가 지금 제설 비상근무 2단계로 발령을 내리고 제설 작업을 진행하고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밤사이에 중서부, 남부 내륙 중심으로 비가 좀 많이 내려서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에 최고 20cm 이상의 눈이 오겠고 서울이나 수도권 지방도 10cm가량의 눈이 더 온다고 합니다. 충북, 전북 지역도 눈 많이 온다고 하니까 나가실 때 정말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내린 눈이 어는 것도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오늘 아침에 서울도 영하권 기온 보이면서 굉장히 추웠고 금요일까지도 날이 계속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빙판길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건강관리에도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내일 조금 일찍 나가셔가지고요. 그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이건 처음 들었어요. 최대 흑자를 내는 연령. 그죠? 43살, 43살에 최대 흑자를 낸다는 통계가 나왔네요. 저도 이런 무역 관련한 뉴스에서나 적자, 흑자 이런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글쎄 말이에요. 한 사람의 생애 주기를 놓고 봤을 때 이 나이대가 최대 적자, 최대 흑자다 이런 통계가 발표가 된 거예요. 이때 돈을 제일 많이 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최대 흑자가 아니라는 거죠. 한참 남았네. 야, 이 적자를 몇 년을 계산도 안 되네. 네, 맞습니다. 이게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2022년 국민 이전 개정 결과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연령간의 경제적 자원 배분을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런 통계를 냈는데 1인당 생애 주기 중에 0세부터 28세까지는 적자인 인생이라고 합니다. 투자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벌지를 못한다는 거죠. 적자가 최대일 때가 17세래요. 이때는 교육비도 들어가고 사실 생산력은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적자가 최대치 4,078만 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8세부터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됩니다. 저도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된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이때 또 최대 흑자를 찍는 나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43살인데 이때 1,753만 원의 흑자를 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61세부터 또 적자로 전환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 결혼시켜야죠.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게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원래 법정으로 이 정년이 만 60세 정도 됐는데 이거 지키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50대 초반이면 오래 버티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다행스러운 게 이게 적자로 재진입하는 시기가 좀 늦어진다. 이거는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일을 해야 한다라는 뜻도 되겠죠. 맞습니다. 태어나서 한 28살까지 적자, 다음 흑자, 그다음 다시 적자잖아요. 그런데 이 흑자 진입 나이는 27살, 28살로 비교적 2010년 이후에 일정했대요. 그런데 이 적자로 재진입되는 그 시기가 2010년에는
56세였는데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1세, 5살 늦어진 겁니다. 고령층에서 일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옛날에는 이미 은퇴를 해서 소득이 없을 연령층에서도 지금은 계속 일을 하면서 노동소득이 끊기지 않으니까 이 적자의 시점이 점점 더 늦어지는 것 같고요. 또 앞으로 기대 수명이 또 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일을 하면서 더 이 시기가 늦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연금 개혁해가지고요. 이거 사실 우리가 실질적인 소득, 그러니까 좀 이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연금이 좀 보장되시면 이거 더 늦어질 텐데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메가스터디 그룹 회장의 발언이 도마에 올렸던데 뭔 얘기를 해서 그래요? 이게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부적절한 발언이다 보니까 제가 이걸 다 얘기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순화해서 말해 드려야겠다. 우리 방송사고는 좀 피합시다. 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이 지난 22일에 대구의 한 종교시설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주제가 공부해서 남주자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일단 10대가 출산을 하게 되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출산한 10대의 대학 진학 결정권을 강력하게 열어주는 제도를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유지되려면 대학 가는 것보다 애를 낳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연애도 열심히 해야 하고 가능한 한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를 낳아야 한다. 결혼이 안 되면 애부터라도 낳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한 개인의 생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공부를 못했던 과거의 한 제자를 언급하면서 좀 부적절한 비유를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 여성을 이제 성매매 여성과 빗댄 발언을 한 거거든요. 조심해 주시고요. 네네, 요 정도까지밖에 말을 못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주장이 강하다고 한들 이런 비유를 한 건 너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니냐.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대착오가 아니고요. 시대를 초월해서 중요한 것은 인권이고요. 여성 인권이 소수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성 인권 보장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래서 메가스터디 쪽은 뭐라 그래요? 일단 학생들이 당연하죠. 성적 수치심 느꼈다. 더 나아가서는 메가스터디 불매를 고려하겠다. 이런 반응도 보였다고 하고 학부모들 역시도 부적절하지 않느냐라고 학교 측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손주은 회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논란이 하나 터집니다. 이 과정에서 메가스터디 법무팀이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런 알림 메시지가 학생들한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또 논란이 됐고요. 결국 메가스터디 측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미래 세대의 의식 변화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불편함을 준 표현이 있었다면 사과드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법무팀이 무슨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되게 궁금해요.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분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고 저 수업 시간에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학생들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정외과의 여학생들이 1, 2, 3, 4학년 통틀어서 4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정말 적었네요. 그런데 그때는 이 여성들이 가는 과가 따로 있었어요. 그때는 예를 들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데 가정대라고 있었거든요. 가정대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가정학과가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예를 들면 아동학과라든지 주생활학과, 의생활학과, 식생활학과 이런 걸로 좀 바뀌어서 그런데 거기 많이 갔고 또 하나 여학생들이 많이 가는 데가 사대. 그다음에 어디 많이 가냐 하면 문과대 있죠. 영문과, 일문과 이런 데를 많이 갔는데 요새는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우리 과도 지금 절반가량이 여학생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 많으니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니네들 여기 왜 앉아 있는지 알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결혼 잘해서 인생 풀리고 이러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다. 니네는 치열하게 살아서
싸우면서 올라가서 니들이 나름대로의 인생의 성취욕을 얻으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 여성화 가르치거든요. 여성화 가르칠 때 항상 드는 동화가 있어요. 신데렐라거든요. 신데렐라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 왕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인데 제가 동화를 만들려면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여성이 그 신데렐라처럼 그게 사실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얘기하는 건데 자기가 정말 치열하게 싸워서 그게 올라가는 거 이런 동화를 해야지 뭐 계속 신발 사이즈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 여자 아이들 애기들한텐 그렇게 저는 어렸을 적부터 좋은 동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가능한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를 낳으라 그러고 좀 거기서 더 나아가는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전혀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법무 대응팀에서 대응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대응한다라는 것인지 모르겠고 확실한 거는 뭐냐면 이 여성들에 있어서의 진취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 제가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네. 그 월드뱅크에서 옛날에 조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은 사회일수록 부패 지수가 낮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게 그러니까 뭐 여성들이 부패 덜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사회가 열린 사회면 부패 지수 건강하게 네. 부패 지수가 낮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더 많이 하고 자기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사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는 결혼을 하는 상대방도 남성이 있을 텐데 남성도 빨리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남성은 그러면은 아이를 낳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회활동만 해도 된다는 건지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전혀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힘든 얘기고 특히 이제 저는 전 딸만 둘이거든요. 딸만 둘 가진 부모로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는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였는데요. 이 얘기 듣고 가셔야 돼. 0738님 발랄하고 영민한 김영민 아나운서 신유 교수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눈도 많이 오는데 저희가 힘이 많이 생깁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일터에서 누구나 지켜야